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구성요건 밑줄, 위법성 체크, 유책성 체크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대. 여기서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방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한 거고, 구성요건에 해당 밑줄, 의도적 밑줄, 고의의 동그라미.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밑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 준수 밑줄, 못한 것 과실 동그라미. 자동차 그래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운전자가 보복 운전의 목적으로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추돌 사고를 했다. 운전이 목적이니까 고의지. 반면 운전자가 수면 부족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하는 데보다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도적인 규범 불복종에 해당하는 고의에 비해서 과실은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약하다. 거기에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약한 것 밑줄.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 밑줄.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건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법률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헌법 제14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밑줄. 예외적 과실범 처벌 밑줄. 자, 그래서 원래 뭐다? 고의범만 혼내야 되는데 특별한 규정에 해당할 때는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형법 14조. 그럼 뭐일 때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주의를 게을리함 체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 즉 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법익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처럼 과실범의 본질은 주의 의무 위반의 밑줄. 따라서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31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라고 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세부 항목 중 제4호로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을 명시하였다. 즉 규정에 명시된 장소에서 주행 중인 모든 운전자는 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감속하지 않고의 체크, 이게 바로 뭐다? 주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과실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법문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 체크,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의 의무, 어떠한 기준이 있대요.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서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기준을 정해줬지만 추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무 표준에 대한 결례로 객관설과 주관설, 절충설 등이 있다. 주의 의무 표준의 체크. 지금부터는 뭐다?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이다. 객관설 동그라미.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 일반인 밑줄, 위반을 판단하는 견해로 평균인 표준설 체크이라고도 한다. 이는 주의 의무의 척도가 추상적,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 밑줄. 과실 유무와 과실의 경중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아니라 일반적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다. 일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의료나 운전 등과 같이 전문화된 업무 밑줄 관련 행위는 동일 업무와 직종 체크 표준으로 삼는다. 반면 주관설은 주관설의 동그라미. 행위자의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을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로 행위자 표준설 밑줄. 개인의 주의 능력이다.
귀책의 근거가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에 있으므로 주의 의무의 척도로 행위자 개개인의 주의를 표준하는 구체적 과실을 상정한다. 자, 이는 법 규범이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거기에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아니 이 새끼 능력에 주의를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한편 절충설은 절충설의 동그라미. 주의 의무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삼되 일반인 밑줄, 주의 능력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기준 밑줄. 그래서 그 객관설하고 주관설을 합친 거다. 이중 표준설 체크. 우리나라는 평균인 표준설을 통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래서 평균인 표준설이니까 우리 뭐 객관설을 따른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 규범의 선도적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영역에서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정형화 표준화되어 적용되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강요하므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거기에 체크.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예를 들어 자동차, 교통, 의료, 건설, 공장, 원자력 발전 등은 현대인의 복잡한 산업에서 유용성 있는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지만 항상 일정한 위험을 수반한다. 여기에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적용한다면 예견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업무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제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 전체가 정체에 밑줄. 자, 그래서 뭐다? 오히려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실주의 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바로 허용된 위험이다. 허용된 위험의 동그라미. 행위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의 밑줄. 비록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더라도 과실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이나 의료법에는 위험의 발생 빈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의 밑줄.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구성 요건의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나 의료행위에 대한 부정에 대한 설명한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 행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조치했다면 의무를 다했으니까 되져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하자는 것은 형법상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개념을 밝히고 있다. 맞는 말이죠. 인용된 법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세부적으로 밝혀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사례를 들어 의미를 고치하고 있다. 기존의 법규정에 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법규정의 밑줄. 기존의 법규정을 비교하고 있다. 맞냐?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내용 없었어요. 주의 의무 표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 그중 하나의 입장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 아까 우리 표준설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찾았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으로 행위자의 개인주의 능력을 개인주의 능력 밑줄. 개인의 주의 능력이니까 이건 뭐냐? 주관설이다. 맞냐? 틀렸죠. 이중 표준설은 주의 의무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설에 따르고 주의 능력에 대해서는 주관설이다. 주의 능력 아까 이중 표준설 의무의 정도는 일반인. 그다음에 주의 능력은 행위자라고 되어 있다. 맞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주의 의무의 척도로 행위자의 구체적 과실을 상정하는 관점은 대량의 사고가 우려되는 영역에 주의 의무를 적용하여 적용되도록 만든다는 장점. 슈바 이거 장점이냐? 단점이었지?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법을 시행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14조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의도적으로 구성 요건 밑줄. 이건 뭐냐? 고의에 대한 이야기다. 5번 허용된 위험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 빈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업무 종사자들은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체크. 무조건 과실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뭘 고지했어야 된댔어. 알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기억에서 디귿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 기억은 고의, 니은은 과실, 디귿은 감속하지 않았으니까 과실범. 의도적으로 사고낸 기억의 운전자 고의, 니은 맞지? 쟤도 니은도 니은도 구성 요건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지금 알 수 없잖아. 네. 기억의 운전자와 니은의 운전자가 사고를 낸 이유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 니은이 훨씬 아까 니은이 과실이잖아. 네. 이거 아까 앞에서 밑줄 쳤던 것 같은데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약하다라고. 네. 2번이 맞는 말이지? 네. 니은의 운전자가 자신의 수면 부족으로 필요한 상태에 지각하고 있었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 고의범? 아니 과실범. 디귿의 운전자가 감속해냄에도 사고가 냈다. 얘는 뭐야? 조치를 충분히 안 했다? 아니 조치했는데 사고가 난 거잖아. 네. 디귿의 운전자가 서행해야 할 줄 명시한 그 법규를 알지 못해서의 체크. 법규 알지 못한 건 무지도 죄입니다. 법에선. 알겠죠? 네. 12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사례 1과 사례 2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거죠. 의사인 갑에게 수술받던 갑 체크, 환자 을 체크, 과다출혈 체크, 을이 지속적으로 먹던 아스피린 체크, 복용 체크, 혈소판의 응고를 막아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로 복용 중단 지시 밑줄. 자, 그래서 뭐요? 만약에 의사가 먹지 말아요 했는데 먹었으면 을 잘못, 설명했으면 갑 잘못은 없습니다. 승려는 택시기사인 병 동그란 택시기사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며 밑줄 주의했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규정 속도에 맞게 운전. 중앙 분리대의 덤불 속에 숨어있다. 고라니네 고라니. 정을 발견하고 점거를 했다. 그치만 되졌다. 객관설에 따르면 객관설의 체크. 뭐냐? 일반적 사람. 그치만 일반적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거 뭐냐? 의료나 운전은 뭐야? 전문화된 거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사례 1이 갑이 실수로 을에게 수술 전 주의사항 그 약물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면 갑의 과실책임이다. 맞는 말이지? 네. 허용된 위험 이론에 따르면 사례 1이 지시했으나 처먹었으면 죄가 없다. 맞죠? 객관설에 따르면 승려의 행위를 구체적인 사정을 배제해야 하므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삼아. 왜? 이거 운전을 아까 같은 직종끼리 체크해야 된다며. 네. 3번이죠. 네. 허용된 위험 이론에 따르면 사례 2는 병이 정의 동료를 발견해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밑줄. 이건 뭐에 대한 내용?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운전을 했다. 속도를 맞췄다. 주관철 체크. 각과 이 모두 동일하게 비교하지 않고 개개인의 주의력을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문맥생 A와 가까운 거 지우다. 뭘 지웠냐 근데? 기부. 과실 책임을 지을 수 없다. 이거 스쌤이 나한테 카톡했던 것 같은데 누가 이레이저랑 헷갈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예요. 너였냐? 여리틀 다리 지우다. 이건 그림자를 만들다 할 때. 그 다음에 짐을 지우고 납세 의무를 지운다. 눈깔이 안 보이지 앞에. 짐을 지우고 꺼지고 이거 지우다 꺼지고. 4번 4번인가 보네요. 맞지? 맞습니다.